보르도 최고의 소믈리에가 와인을 포기하다니 제정신이야. 프랑스 최고 와이너리의 수석 소믈리에였던 여성이 한국의 이것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와인이 최고의 발효주라고? 난 이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과연 그녀를 변화시킨 한국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한남동에서 전통주 바를 운영하고 있는 클레어 두폰트입니다. 보르도 샤또 마고의 수석 소믈리에로 일하다가 지금은 한국인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오늘은 제가 어떻게 프랑스의 화려한 와인 문화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보르도 근교의 유서 깊은 와이너리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와인 향기 속에서 자랐어. 할머니는 작은 와이너리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와인 평론가셨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포도와 와인의 세계에 빠져들었답니다. 클레어, 진정한 와인은 시간의 예술이란다. 포도나무가 자라는 토양, 그 해의 날씨, 포도를 따는 시기, 모든 것이 와인의 영혼이 되지.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와인의 철학이 되었어요. 파리의 유명 소믈리에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5세 최연소 마스터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했죠. 제 자랑 같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국의 현재 백종원 아저씨의 능력을 25살에 얻은 거라고 비유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샤또 마고의 수석 소믈리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와인업계의 현실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달랐어요. 수백 년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너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새로운 시도는 환영받지 못했고 변화는 금기시되었죠. 클레어, 당신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는 수백 년의 전통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이사님, 젊은 층의 취향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화가 필요해요. 전통을 바꾸자는 건가요? 당신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하는 말이군요. 특히 힘들었던 건 와인 테이스팅에서의 고정관념이었어요. 값비싼 빈티지 와인만이 최고라는 편견, 특정 지역의 와인만을 고집하는 태도, 와인이란 게 자유로운 감동을 주는 음료가 아닌 권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연간 15만 유로의 연봉, 유명 와인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하는 영광,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성공을 이룬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어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보르도 와인 페어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양조자를 만났어요. 그가 들려준 한국 전통주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한국에도 오랜 발효주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와인과는 조금 달라요. 달라요? 어떤 점이요? 우리는 쌀로 술을 만들어요. 그리고 발효 과정도 완전히 달라요. 한번 맛보실래요? 그가 건넨 작은 병에 담긴 맑은 술, 그것이 바로 막걸리였어요. 처음 맛본 순간 와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단순한 발효주가 아니라 네. 막걸리는 살아있는 술이에요. 효모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와인은 발효를 멈추게 하는데 이건 계속 발효가 진행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맛이 조금씩 변화해요. 그의 이름은 김태준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양조장 4대 전수자로 해외 유명 와이너리에서 양조 기술을 배우고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는 제게 한국의 전통주가 단순한 술이 아닌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전통주는 계절마다 다른 누룩을 써요. 그래서 자연의 변화를 술에 담을 수 있죠. 누룩이요? 네, 발효의 시작을 여는 마법 같은 존재예요. 와인의 효모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수백 년 된 와인 저장고에서 먼지 쌓인 채 잠자는 와인병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변화하며 살아 숨쉬는 막걸리, 이 얼마나 다른 철학인가요?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완성된 예술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전통주는 살아있는 예술 같네요. 맞아요. 우리는 술을 통해 자연과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와인과는 전혀 다른 이 발효주의 세계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큰 모험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태주는 기꺼이 제게 한국 전통주의 세계를 소개해 주었죠. 처음 방문한 그의 양조장에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났답니다. 이게 전통 누룩이에요. 한국 전통주의 시작이죠. 와인의 효모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렇게 큰 덩어리라니. 네, 누룩에는 효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생물이 살아있어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조화가 바로 전통주의 깊은 맛이죠. 태준의 양조장은 프랑스의 와이너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와이너리가 포도밭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이곳은 마치 연구소 같았죠. 한쪽에는 전통 누룩을 만드는 공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대식 온도 조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전통주는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계절마다 다른 누룩을 써서 자연의 변화를 담아내죠. 와인은 1단병에 담기면 그대로 숙성되는데 이건 계속 변화한다는 게 신기해요. 맞아요. 우리는 이걸 살아있는 술이라고 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전통 누룩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태준의 어머니는 30년 넘게 손으로 누룩을 만들어 오신 장인이었죠. 누룩은 계절과 온도, 습도에 따라 모두 다른 맛을 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누룩광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죠. 마치 와인 셀러의 온도 관리처럼요. 네, 하지만 더 복잡해요. 누룩은 살아있는 생명체니까요. 어느 날 태준이 저를 전통주 저장고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현대식 온도 조절 시스템과 함께 전통적인 항아리도 있었죠. 옛날에는 항아리를 땅에 묻어서 술을 저장했어요. 자연의 온도를 이용한 거죠. 와인 셀러처럼요. 하지만 이건 더 과학적이네요. 맞아요. 요즘은 현대 기술을 접목해서 전통 방식을 재현하고 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특별한 저장고도 개발했죠. 태주는 제게 다양한 종류의 전통주를 맛보게 해주었어요. 막걸리, 약주, 청주, 각각의 술이 가진 특징이 너무나 달랐죠. 이건 3개월 된 막걸리고 이건 1년 숙성된 약주예요. 맛이 어떠세요? 와, 완전히 다르네요. 막걸리는 상큼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고 약주는 마치 오래된 화이트 와인 같아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하지만 발효 과정은 전혀 달라요. 태주는 제게 전통주 발효 과정의 과학적인 면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누룩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들, 발효 온도에 따른 향의 변화, 숙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까지. 와인은 포도당이 알코올로 바뀌는 단순한 발효지만 전통주는 전분이 당으로 다시 알코올로 바뀌는 이중 발효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맛이 나는 거군요. 와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예요. 점점 더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들수록 제가 알던 와인의 세계가 너무 좁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와인이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지만 한국의 전통주는 수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예술이라고 하지만 전통주는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계속 발전하려고 해요. 전통이 현대와 만나는 거죠. 태준의 양조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어요. 어쩌면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클레어, 우리 전통주의 매력을 더 알고 싶으세요? 네, 정말 더 배우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머니께 직접 전수 받아보는 건 어떠세요? 진짜 전통 방식으로요. 그렇게 저는 태준의 어머니께 전통 누룩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죠. 와인 만들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답니다. 태준의 어머니께 전통 누룩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하루는 누룩방 옆 장독대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죠. 어머님, 이 항아리들은 뭐예요? 술을 담그는 건가요? 아이고, 그건 김치 항아리야. 우리나라는 술도 발효하고 김치도 발효한단다. 김치도 발효식품이에요? 와인이나 치즈처럼요? 그렇지. 우리 한번 담가볼래? 누룩 만드는 김에 김치도 배워보자. 그렇게 시작된 김치 담그기는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모든 과정이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이었죠. 클레어야, 김치는 간이 중요해. 마치 와인 만들 때 당도 맞추는 것처럼. 어머님, 이 빨간 고춧가루는 많이 매워요? 처음엔 매울 수 있지만 발효되면서 맛있게 숙성된단다. 술처럼 말이야. 김치를 담그면서 알게 된 건 한국의 발효 문화가 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간장, 된장, 고추장, 심지어 젓갈까지 모든 게 발효와 관련이 있었죠. 어느 날 태준이 퇴근하고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들고 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막걸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요. 돼지고기와 막걸리요? 네, 수육이라고 해요. 보쌈이라고도 하죠.
삶은 돼지고기를 김치에 싸서 먹는데 그 맛이 정말 환상이었어요. 특히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와인과 치즈의 마리아주가 부럽지 않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페어링이에요. 보쌈의 막걸리. 완벽하죠? 정말 그래요. 근데 이 김치는 아까 본 것과 달라요. 아, 그건 무김치예요. 김치도 종류가 100가지가 넘어요. 비가 오는 어느 날 태준이 저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찜질방이라는 곳이었죠. 여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로를 푸는 곳이에요. 그리고요? 비 오는 날엔 막걸리의 파전이 최고거든요. 여기서 먹어봐요. 뜨거운 찜질방에서 시원한 막걸리와 파전을 먹는데 이런 문화는 프랑스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와인은 늘 격식 있는 자리에서만 마시는데 이렇게 편하게 즐기다니. 프랑스에선 와인을 마실 때 꼭 지켜야 하는 예절이 많은데 우리도 있어요. 하지만 막걸리는 좀 달라요. 서민의 술이라서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다니. 양조장에서 술을 빚다가 실수로 식초가 된 적이 있었는데 태준의 어머니는 그걸로 물김치를 담그셨어요. 클레어야, 우리는 버릴 게 없어. 술이 식초가 되면 그걸로 김치를 담그고 김치가 너무 쉬워지면 김치찌개를 끓이지. 정말 모든 게 순환하네요. 그래,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거야.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이곳의 식문화가 얼마나 풍부한지 알게 되었어요. 봄에는 진달래로 화전을 부쳐 막걸리와 먹고 여름엔 시원한 물김치에 감주를 마시고 가을엔 새로 담근 막걸리에 홍시를 띄워 마시고 겨울엔 따뜻한 국물에 약주를 곁들이고 태준 씨, 한국의 술 문화는 정말 풍부해요. 계절마다 다른 안주, 다른 술. 맞아요. 우리는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을 즐기는 거죠. 이제 와인바의 형식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져요. 어느덧 저는 한국의 식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어요. 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가 이렇게 풍부하다니. 이제는 제가 오히려 태준에게 한국 문화를 더 알고 싶다고 조르게 되었답니다. 서울에서 아시아 와인 스피릿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프랑스 와인업계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텐데 제가 전통주를 배우고 있다는 소문이 파리까지 퍼졌을 테니까요. 클레어, 심사위원으로 꼭 와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프랑스 최고의 소믈리에가 한국 전통주를 선택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예요. 결국 페스티벌에 참석했고 예상대로 옛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특히 제 멘토였던 피에르가 있었죠. 클레어, 자네가 정말 여기 있을 줄이야. 소문이 사실이었군. 피에르, 오랜만이에요. 자네가 아시아의 술 때문에 와인을 포기했다던데 설마 그게 사실은 아니겠지? 얘기를 듣는 순간에도 저는 뭐라고 구절구절 설명하기가 싫었죠. 그날 저녁 공식 만찬이 끝나고 2차로 이어진 한국식 회식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프랑스 와인 전문가들과 한국의 양조장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건 한국의 회식 문화예요. 와인 시음회와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편하게 술을 마시나요? 네, 여기선 위계질서도 잠시 잊어요. 그래서 한잔 해요라고 하죠. 피에르는 처음으로 마시는 막걸리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쌀로 만든 술이라고? 마치 샴페인 같은데. 발효 과정이 달라서 그래요. 더 신기한 건 다음 잔에서 느낄 수 있죠. 그때 누군가 노래방을 가자고 했어요. 프랑스 와인 업계의 대부들이 노래방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노래방이요? 설마 여기서 노래를? 한국의 회식은 노래방이 빠지면 섭섭하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프랑스 동료들도 이내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피에르가 My Way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는 모두가 박수를 쳤죠. 심지어 보르도 와인협회 회장이 YMCA를 춤까지 추며 부르는 걸 보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후였어요. 취기가 오른 피에르가 갑자기 제안을 했거든요. 클레어, 우리 재미있는 걸 해보지 않겠나?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어떤가? 순간 회식,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프랑스 최고의 와인 전문가들과 한국 전통주의 대결이라니. 태준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신 있어요. 클레어, 우리가 만든 술을 믿어요. 그렇게 시작된 즉석 블라인드 테이스팅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되었어요. 태준이 준비한 심연 숙성 약주는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건 분명 최상급 소테른 와인일 텐데. 아니야, 샤토 이케메 2010년산과 비슷해. 전부 틀렸어요. 이건 한국의 약주입니다. 순간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이내 크게 웃더군요. 클레어, 이제 알겠네, 자네가 왜 이 술에 매료되었는지. 그날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3차로 포장마차를 갔고 거기서 피에르는 처음으로 순대에 소주를 마셨죠. 새벽녘에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라면까지 먹었어요. 이런 문화는 프랑스에 없지. 맞아요. 한국은 특별해요. 최고급 술도 있지만 이렇게 소탈하게 즐기는 문화도 있죠. 클레어, 넌 정말 멋진 선택을 했어.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에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와 있었어요. 피에르가 프랑스 최고의 와인 매거진에 한국 전통주 특집을 싣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인가요? 당신이 해냈네요. 클레어, 아니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의 회식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국 전통주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날 처음 노래방에서 부른 You Raise Me Up이 나중에 저희 결혼식 축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국 저는 보르도의 샤또 마고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주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죠.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고 와인 업계 사람들은 경력 자살이라며 말렸어요. 특히 할머니의 실망이 컸어요. 대대로 와인을 만들어 온 가문의 자부심이 있으셨거든요. 클레어, 넌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는데 하필 아시아의 술이라니. 할머니, 제가 한번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렀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하지만 태준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프랑스식 디너를 준비했어요. 오히려 난 내가 우리 음식을 이렇게 잘 배우는 게 신기하단다.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면서 알았어요. 음식은 곧 사랑이라는 걸요. 1년간 태준의 양조장에서 전통주를 배우면서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 전통주와 프랑스 요리의 만남이었죠. 이건 약주로 만든 소스를 곁들인 푸아그라예요. 와, 이 조합 정말 놀랍네요. 전통주의 감칠맛이 프랑스 요리와 만나면 새로운 맛이 탄생하더라고요. 마침내 우리는 한남동에 메종드 술이라는 공간을 열었어요. 전통주 바이자 레스토랑인 이곳에서는 한국 전통주와 프랑스 요리의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죠. 오늘의 페어링 메뉴는 송화백일주와 트러플 리조또입니다. 이 막걸리는 브리, 치즈와 함께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문배주는 저희만의 특제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와 페어링했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건 발효의 하모니 코스였어요. 김치, 장아찌 같은 한국의 발효 음식과 치즈, 샤키테리 같은 프랑스의 발효 음식을 전통주와 함께 즐기는 거죠. 이 김치는 3년 숙성된 거예요. 마치 빈티지 와인처럼요. 장아찌는 프랑스의 피클과 비슷하지만 더 깊은 맛이 있죠. 막걸리는 숙성할수록 샴페인처럼 탄산이 살아나요. 입소문이 나면서 프랑스 미식가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긴장됐죠. 이런 페어링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매우 혁신적이네요. 한국 전통주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료인 줄 몰랐어요. 와인의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6개월 만에 미슐랭 가이드 서울편에서 스타를 받았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기쁜 순간은 할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였죠. 클레어, 이제 알겠구나.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할머니, 이건 단순한 술이 아니야.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예술이구나. 이제는 파리에 분점을 낼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한국 전통주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태준과 저는 작년에 결혼했어요. 전통 혼례와 웨딩을 모두 했죠. 폭염 속에서 원삼을 입고 있느라 죽는 줄 알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우리 결혼식에서 직접 담근 전통주를 내놓았을 때의 자부심이란, 이 술은 제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배운 방식 그대로 담갔어요. 정말요? 이렇게 맛있는 술을 외국인이 만들다니. 이제 전 한국 며느리니까요. 요즘은 태준과 함께 새로운 전통주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어요. 프랑스 와인, 문화의 장점과 한국 전통주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술을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여보, 이번엔 한국 전통 효모와 프랑스 포도를 써볼까요? 재미있겠네요.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 꿈은 한국의 전통주가 와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의 작은 다리가 되고 싶답니다. 프랑스에는 와인이 있다면 한국에는 전통주가 있어요. 둘 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귀한 문화죠. 하지만 한국의 전통주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보물 같은 문화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국인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전통주나 식문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혹시 외국인 친구와 함께 회식이나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새로운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